그래서 제가 계속 망해서 빚지면서 아 이번 생엔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를 해서 접었는데 그냥 노후를 편히 보내자. 사실 영상은 그래서 시작한 거였는데 가장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해하기 쉬운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문단열의 역사. 역사? 네. 그냥 저한테는 어렸을 때 EBS에 나오던 영어 선생님 그리고 갑자기 또 어렸을 때요? 저도 어렸을 때 나왔어요. 저는 원래는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었어요. 어릴 때. 어릴 때. 이제 근데 이제 집안에 돈이 없다고 레슨 못 시킨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가수? 성악. 성악. 예. 그래서 목소리가 더 좋으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건 못했고 어차피 근데 이제 그 뭐 한이면 그 음악에 대한 그런 열정을 이제 숨겨서 묻은 다음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영어는 잘하는 편이었고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어서 그냥 알바처럼 시작했는데 그 강남역에 있는 그 당시 민병철 어학원 거기서 이제 강사 생활을 했고 하다 보니 재밌어서 강사업이 재밌고 학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한국의 프랜차이즈라고는 아무것도 개념이 없던 때예요. 프랜차이즈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원이 프랜차이즈가 오겠구나 앞으로라는 거를 그때 눈치를 좀 챘어요. 일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학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3년 동안 강사를 해서 이제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학원을 연대 앞에 차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연대 앞에 처음에 차렸던 동업학원이 동업자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폭삭 가라앉고 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칼을 갈다가 한 2, 3년 정도 칼을 갈다가 제가 창업을 혼자 했어요. 그래서 그게 몇 살 때세요? 30. 한국 나이 30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연대 앞에 이제 노토학원이라는 데를 차렸는데 그래가지고선 한 1년 반 고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굉장히 잘 됐어요. 학생이 1,400명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 다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IMF를 때려 맞아가지고 학생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절반으로 줄어도 700명이었는데 IMF 직전에 학원을 건물을 확 늘어놨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코로나 시대 같은 거. 그죠. 근데 이제 그치 딱 코로나 같은 거죠. 근데 그때는 처음 사업하는 거라 나는 영원히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끝은 없는 것 같았거든. 불안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다가 요즘 말로 존버하다가 빚을 엄청나게 진 거죠. 된다 하다가 엄청나게 빚을 져가지고 그때 이제 과장창 무너진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사업이 시작되던 인터넷이 시작되던 때라서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서 엔젤들을 많이 모아서 온라인 그 옛날에 온라인 교육 사업 그때 메가스터디하고 다 출발할 때 한 업체가 한 200~300개 정도가 교육 업체가 출발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게 메가스터디하고 YBN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결국 하다 보니까 왜냐면 온라인이 돈 내고 들을 시장이 성숙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와장창 망해서 이제 또 빚을 졌죠. 그래서 그때 엔젤들한테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결국은 갚아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빚을 이제 그게 이제 수십억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회사가 아니고 내가 벌어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쯤 EBS에서 강사로 떴어요. 우연히. 그 후군요. 네. 그러면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하던 사업은 내려갔는데 사업이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강사로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이 뭐냐 너만 스타 되고 그러니까 나도 도의적으로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째를 할 수가 뭐 사업 망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도장 다 공정하고 도장 찍어주는 바람에 빚을 이제 20년을 갚은 거죠. 그 빚이 얼마였나요? 30억 정도예요. 34억인가 그렇게 돼요. 그 20년이 끝난 건 언제예요? 4년 5년쯤 됐어요. 그래서 그 빚 갚는 게 그 빚 갚는 거 몸으로 그건 진짜 몸으로 때워서 벌어서 빚을 갚고 한 5년 전쯤에 정식으로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무자본으로 시작을 한 거죠. 사다리 빌려. 저희 고향에서는 저 뭐 강남에 무슨 빌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있으시잖아요. 빌딩이요? 강남에 빌딩은 많이 있어요. 제게 아니라서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그 지나간 이 빚 갚아온 그 풍운의 시절들이 오로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제로가 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지상으로 빚을 받고 두더지가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때부터 너무 행복한 상황에서 뭐라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계급장 뛰고 시작을 해서 이제 사리 필름 시작하고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카페 한 켠에서 무자본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았어요. 다시 30살로 돌아가면 저도 그런 생각 좀 해봤는데 그런 옵션이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급 받고 안정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그 진짜 직이냐 업이냐 했을 때 직이 아니라 업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갈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결단코 원하는 업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망해서 빚지면서 아 이번 생엔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를 해서 접었는데 그냥 노후를 편히 보내자. 네. 사실 영상은 그래서 시작한 거였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세상이 갑자기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세상이 그냥 미친 듯이 갑자기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본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공정한 세상 같으면 나는 무자본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만약 그래서 내가 일어난다면 일어나고 싶은 중년들, 그 내가 배운 게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중년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중년들한테 용기를 공유를 정말 하고 싶다라고 나는 결심을 했고 그 전에는 이 계급장이 안 나와서 바풀떼기가 안 나와서 내가 뭐라도 해놓고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발짝 반 정도 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저간의 사정들은 이제 공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